네, 주식 고수들은 딱 한 종목만 판다. 최성원의 딱 한 종목 시간입니다. 이름 제가 말씀드렸네요. 리서치 아름의 최성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한 종목을 저희 탈탈 털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최성원 대표의 딱 한 종목은 포스트 단색화 민중미술이 뜬다. 뭘까요? 열어보시죠. 서울옥션입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잘 나오지 않았었던 종목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네. 그 기존까지는 2016년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미술 경매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2017년도서부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보면 그 홍콩 경매에서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드 문제들 때문에 홍콩에서 경매가 좀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사인 이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홍콩에서는 철수하는 식으로 조금 경매가 지난해서부터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상설 전시장도 올해서부터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홍콩 경매도 또 더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라서 올해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주목을 하는 이유, 포인트 조금만 더 네.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네, 일단은 5월이 우리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가 가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매에 대한 그런 미술품 경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온라인 경매를 통한 구매들이 좀 많아지고 맞아요. 있다는 점도 네. 특징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관련 주식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이 그 남북 정상들이 그 판문점에 그 평화의 집에서 모였을 때 그 로비에 걸려져 있었던 그림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북한산이었나요? 예, 네네. 그 북한산 그림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작품이 이제 그 민중기 작가의 북한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1980년도에 어떻게 그 한국 민주화 운동 시기에 상당히 그 당시를 표현한 그런 그림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요. 민중기 작가라든지 이목상, 황제영 그리고 오윤 같은 그런 작가들의 그림이 최근에 많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상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 그 민주화 운동 시기를 좀 대표하는 그런 장르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포스트 단색화라고 해가지고 민중미술이 최근 경매 시장에서 상당히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민정규합에게 북한산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두 분이 악수를 하던 그 배경에 서 있었던 그 그림 이슈로 단색화에 대한 관심, 단색화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결국 경매 시장의 활성화를 띌 것이다. 그래서 서울옥션을 봐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매 시장 흐름 업황 좀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경매 시장이요. 과거에 970억이었었던 경매 시장이 2014년도에 15년도에 이제 단색화 붐이 일면서 거의 90%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1,880억 원까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6년도에는 조금 침체를 했고요. 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화랑이라고 하는 삼성의 리움 그 미술관이 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좀 전시회 같은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경매가 좀 사드 문제들 때문에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시장 자체를 조금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장을 나타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천억 원 정도 이상의 그런 그 경매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경매 시장이 25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대비해서 0.1% 정도밖에 안 되는 2천억 규모밖에 안 되니까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앞으로 2배 이상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업계의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군이 이렇게 융성했었을 때 문화가 이렇게 또 많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술 시장에 대해서 국내 미술 시장의 어떤 화랑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인기를 끌고 경매에서 잘 판매가 된다 하면요. 네. 서울옥션이 가져가는 수수료로 네. 사실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라가나요, 수수료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품을 약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요? 네, 2015년도에 이제 회사 쪽에서 그 미술품을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상화백의 뭐 20호짜리 단색화 그림이 2천만 원 정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연말쯤 되니까 그 그림이 1억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매 시장이 이 진짜 크네요. 예, 그 단색화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체 시장 자체를 90%가량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중미술 쪽에서 한번 드라이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네. 어떻게 보면 서울옥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뭐 우리나라의 경매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결정력 같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같은 부분은 저희가 뭐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그림을 구매를 한다고 했었을 네. 때 수수료로 15%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1,150만 원을 회사 쪽에다 줘야지 아하. 이제 1,000만 원짜리 그림을 저희가 얻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파는 그 위탁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주고 그림이 판매가 되면 900만 원만을 돌려받게 됩니다. 10%가량을 이제 수수료로 그 서울옥션에서 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매 볼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25% 정도의 수수료 매출이 양쪽에서 받는군요. 예, 네.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이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어떻게 보면은 컬렉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경매 업체라는 게. 그래서 그림을 안 내놓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위탁 수수료를 좀 깎아주겠다, 아니면 공짜로 주겠다, 팔게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영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 수수료율이 유효 수수료율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글로벌 기준으로 소더비 같은 경우가 한 1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서울옥션이 지금 한 13%에서 14% 정도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홍콩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위탁자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또 듣다 보니까 전 사실 미술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관심이 슬쩍 생깁니다. 이 서울옥션 내부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적은 또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올해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10월 같은 경우에 신사동 사옥으로 이 온라인 사업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그 옥션 서울옥션 블루가 뭐 지난해 50억 원 정도를 또 CB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온라인 그 경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네. 지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그 컬렉터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의 그런 수요들을 또 창출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홈페이지 내에 그 명품 스토어라고 해가지고요. 그 시계라든지 가방 그런 명품들을 중고 제품도 들어오고 있지만 뭐 새 제품들도 판매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판 이베이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시점에서 뭐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 옥션의 실적에서 이 경매 부분을 차지하는 거랑 말씀하셨던 상품 판매에 차지하는 거랑 비중이 어느 정도 네. 됩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명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냥 이제 중개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매출 구성을 보시면 상품 판매 부분이 57% 정도 가량이 됩니다. 네. 이 57%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자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한 50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들이 이제 뭐 얘기를 했듯이 이 그림 가격이라는 게 1년 만에 뭐 서너 배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런 뭐 어떤 시장이 좀 성장기 때 붐이 왔었을 때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중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를 통하지 않은 프라이빗 그 세일들을 했었을 때 중개 수수료를 일부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매출로 뭐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짧게요. 이 종목의 별점을 어떻게 주시는지 별 5개가 만점이라고 치면요. 네. 그리고 목표가 살짝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별점으로 봤었을 때는 한 4개 정도. 별 어떻게 4개.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확 그 화랑기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4개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네. 지금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오늘 내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 11억 원 정도로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는 한 70%, 그 100% 이상 그 성장할 것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경매가 5월 말에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한 13,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내일 실적 서울옥션 나온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흐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13,500원의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최성환 대표 딱 한 종목은 서울옥션이었습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탐나는 주식 2PM에서 참 여러 가지 종목들 정말 자세하게 파헤쳐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마감 전략 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